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개정 과목들 중에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미지급금, 선수금, 외상 매입금은 유동부채 개정 과목입니다. 그쵸? 근데 가지급금은 당좌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 개정 과목만 짝지어진 것은 자, 우선은 여러분 딱 보니까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아니죠. 그쵸? 외상매출금도 자산이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소거하게 되면 그렇죠. 답은 2번밖에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미지급금, 선수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은 유동부채 개정 과목들이 맞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할 경우 가와 나의 계정 과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연상사는 거래처에 컴퓨터 10대를 800만 원에 매입하고 당사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보니까 판매용도 있고 업무에 쓰는 것도 있고요. 자, 판매용은 컴퓨터를 팔려고 구입했다 그러면 상품이고 상품을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지급어음이죠. 지금 가는 지급어음이 되겠네요. 비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이때는 그렇죠. 지급어음 그러면 안 되고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예, 4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인해서 미래에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 자산입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된다. 자, 이거는 지금 자본 파트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재무 상태표 구조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현금을 빌렸다. 은행에서 현금 100원을 껐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원이 증가되고, 그죠?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50원을 어, 투자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50원을 빌린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았다, 현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50원만큼 증가되고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자본이 증가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랑 같죠. 이때 이 부채를 타인 자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 이 부채를요. 그리고 자본 50원을 자기 자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어를.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되며 아니죠, 여러분. 부채는 타인 자본에 해당되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본은 자기 자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외상 매입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은 상품을 주문받고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수취했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쵸, 맞죠? 이것도 선수금이라는 건 상품을 보내주기 전에 돈을 미리 받은 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자, 가지급금은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외부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기업이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이거 가지급금 아니잖아요.
가지급금은 지급이 됐는데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때 쓰는 거니까 이건 뭐에 대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금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금. 종업원한테 급여를 줄 때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금을 쓰는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의 답은 3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4번도 읽어볼게요. 가소금은 현금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처리해야 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맞죠? 그죠? 자, 5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매입 채무, 미지급금,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부채에 해당이 된다는 거.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는 거였죠, 여러분? 처음에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단기 말에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을 줄이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7번입니다.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은 유동부채입니다. 하지만 사채는 그렇죠.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니까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에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자,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맞죠? 그죠? 단기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 여러분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차입금은 원래는 1년 이내에 결제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부채인데요. 영업주기와 관계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 여러분 요거는 1년 이내에 결제돼야 하는 거 맞고요. 그죠? 영업주기랑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표현은 우선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맞는 표현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영업주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영업주기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유동이다, 비유동이다를 구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죠. 그죠? 그런데 1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영업주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조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재료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이 기업의 영업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현금화하는 그 기간을 영업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영업활동 주기, 영업주기, 정상적인 영업주기. 자,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 1년 이후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금인데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외상 매입금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유동부채가 될 수 없잖아요. 1년이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간 내라고 한다면 유동부채가 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조선업이에요. 배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업주기가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영업주기가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영업주기 기간 내에 이게 현금이 지급이 된다. 그럼 이거는 유동부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동부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영업 주기가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차입금은 우리가 차입금의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은 이 영업 주기와 관계가 없죠.
내가 은행에서 차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입금의 경우에는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금이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유동부채인데 1년 이후에 외상 매입금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1년 이후라는 기간이 이 기업의 특성상 영업주기 기간 내라고 한다면 유동부채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근데 단기 차입금은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니까 이거는 영업주기랑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4번에 보면 비유동부채 중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분류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기 차입금인데 시간이 지나서 올해 말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러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을 줄이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4번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8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8번 지문은 조금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중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중 개정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자,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이건 뭘까요? 사업을 할 때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낸 거는 자, 우리 비용 개정 과목을 아직 안 배웠는데 요거는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이것도 우리가 각종 세금 비용을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합니다.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자, 이것도 취득과 관련된 게 아니라 보유 기간에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합니다.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이건 여러분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 자, 우리 종업원한테 급여 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종업원한테 급여 줄 때 자, 급여가 1,000원인데 세금이 100원이래요. 그 세금은 그렇죠. 예수금으로 이렇게 처리했다가 다음 달에 세무서에다가 이 예수금을 납부하면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 예수금이 줄어드는 거 맞죠? 그죠? 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종업원한테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납부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금이지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겠죠. 그래서 잘못 적용한 것은 4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10번입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대변의 상품 매출 계정으로 분기하였다. 이로 인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분기를 한번 써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분기를 한번 써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럼 계약금을 받으면 차변의 현금 자산이 증가하고 뭐라고 했어야 돼요?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로 안 했대요. 안 하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을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 기록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는 수익으로 기록하면 안 되는데 수익으로 기록했으니까 수익이 과대하게 기록될 거고 결국에 당기순이익도 커지겠고 자본도 과대해지겠죠. 자, 그리고 부채로 기록해야 되는데 부채로 기록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부채는 과소하게 기록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10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10번의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부채가 과소하게 계상이 되고 수익은 과대하게 기록된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 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그렇죠.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했으니까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 부채와 관련된 거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